폭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서 서울 잠수교의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한강 수위가 6.2m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한강 홍수통제소는 한강 수위가 6.2m를 넘으면 차량이 통제되고 6.5m를 넘으면 잠수교가 완전히 물에 잠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한강의 홍수 조절 역할을 하는 팔당댐의 방류량이 초당 8,200톤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방류량이 1초에 6,000톤을 넘으면 잠수교가 잠기고 10,000톤이 넘으면 한강 둔치까지 물에 잠깁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제 진동 계곡에 트레킹에 나선 남녀 10명이 실종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인제 진동 계곡 트레킹에 나선 남녀 10명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현재 자세하게 들어온 상황은 없지만 들어오는 대로 바로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주택이 침수되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도로 통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훈 기자입니다. 임진강에서 북쪽으로 1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필승교. 오전 수위가 재난사고 위기관리 1단계에 해당하는 1.3m를 넘어섰습니다. 평소 수위는 0.2에서 0.3m로 폭우가 내리면서 수위가 대폭 상승한 겁니다. 국민안전처는 수위가 상승하자 임진강 하류 일대 어민들과 야영객들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관계당국은 연천군 일부 마을에 주민 대피령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시 북앙면에서는 폭우로 축사역 도로로 토사가 흘러내리고 인근 교량은 교각이 내려앉아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대전시 북유성대로에서는 빗속을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옹벽이 붕괴하면서 주택 한 채가 파손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45번 국도에 있는 이영교차로에 토사가 흘러들어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가 6시간 만에 재개됐습니다. 오산시 남촌 오거리 도로 200m는 1시간가량 침수됐고 안성시 일부 도로에는 가로 1.5m, 세로 0.8m의 포트홀이 발생해 응급 복구가 이뤄졌습니다. KTX 광명역사 지하 1층 웨딩홀이 침수되는 등 경기도 내에서만 공공시설 6곳에서 크고 작은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국립공원 탐방로 120곳은 통제되고 여객선 12개 항로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네, 중부에는 연일 물폭탄이 떨어지는 반면 남부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같은 중부지방에서도 지역마다 강수량 차이가 천차만별인데요. 네, 좁게 형성된 수증기 통로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장맛비가 쉴 새 없이 퍼붓습니다. 우산을 제대로 들기 힘들 정도로 강풍도 몰아칩니다. 중부지방 전역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천안 115mm, 서울 112mm 등 중부 곳곳에 100mm 안팎의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 23mm, 목포 13mm 등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서쪽에 깊숙이 내려와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덩이 사이에서 폭이 좁은 수증기 통로가 만들어졌는데 중부지방을 향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부와 남부의 강수량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장마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컸습니다. 수증기 통로의 길목에 위치한 서울 도봉구는 200mm의 물폭탄이, 구로와 성북, 마포구 등에서도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송파와 서초구 등 남동쪽은 4분의 1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장마의 영향에서 아예 벗어난 제주도는 낮 수온주가 34.1도, 대구도 32.6도 등 남부는 무더위가 극심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충남과 호남 해안가, 남부에 세찬비가 쏟아지다가 오전부터 그치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장마는 이후 주 후반까지 소강 상태에 들겠고 낮밤 찜통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남동생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는 향후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의 남동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은 이 전 위원과 이 씨 남동생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심사 준비에 주력했습니다. 비공개 참고인 한 명을 제외하면 추가 소환 없이 이 전 위원과 이 씨의 남동생 혐의를 정리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검찰은 제보 조작 자체는 이유미 씨가 단독으로 실행했지만 이 전 최고위원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건의 핵심 인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알고도 검증을 소홀히 한 이른바 미필적 고의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공표를 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유미 씨의 남동생은 누나를 도와 녹취 파일 조작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의 김성호 수석 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도 이번 주 중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도 해당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에 알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의 정치 수사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는 앞으로 있을 윗선 수사에 대한 분수령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제보 조작 파문이 여야 간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강대강 대치전선에 보수 야당까지 가세하면서 전국에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영장 청구에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이 또다시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의 본질이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이라며 사실상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정치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증거 조작 사건과 특혜 채용 의혹 모두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제안한다. 그동안 제보 조작 사건에 한 발짝 물러서 있던 보수 야당도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가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직 특검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같이 동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최근에 여당 대표가 하는 말을 듣고 참 이게 본말이 전도되는 이야기다. 그 문제의 본질은 문준용이 취업 특혜입니다. 중립적인 특검에 맡겨서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야만 국민들이나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의 특검, 국정조사 제안이 적반하장격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특검 주장은 오히려 정치적 의도가 본질을 흐리려는 고도의 물타기의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은 조직적 부실 검증 의혹을 계속 제기하며 국민의당을 향한 강공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36초간의 짧은 통화에 무엇을 주고받고 할 것이 있느냐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최종 컨펌을 하는 시간은 36초로 충분하다 보여집니다. 제보 조작 사건을 둘러싼 대치전선이 확대되면서 전국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